전라남도 목포 외곽에 있는 작은 동물보호센터는 늘 소란스러웠다. 유기견과 유기묘들이 한데 모여있는 공간이었고 매일 새로운 사연이 들어오고 또 사라졌다. 그곳 한쪽 구석 우리에는 유난히 조용한 흰색 진돗개 한 마리가 있었다. 이름은 해랑. 나이는 5살로 추정되었다. 다른 개들처럼 크게 짖지도 않았고 관심을 끌기 위해 몸부림치지도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지만 먼저 다가서지도 않았다. 검은 눈동자는 깊고 고요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이었다. 김영수, 63살. 그는 목포에서 오래도록 수산업 관련 일을 해온 평범한 가장이었다. 아내 박선희, 60살. 두 사람은 30년 넘게 함께 살아왔다. 아들은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집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아들이 떠난 뒤 집은 조용해졌고 그 조용함은 시간이 흐를수록 무겁게 가라앉았다. 텔레비전 소리가 있어도 공백은 채워지지 않았다. 식탁에 놓인 의자 하나가 비어있는 느낌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강아지를 입양하기로 결정했다. 처음에는 작은 강아지를 생각했다. 활발하고 밝은 아이를 데려와 집안에 다시 웃음이 흐르기를 바랐다. 나이가 어린 강아지라면 새로운 환경에 금방 적응할 것이고 자신들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보호센터를 찾은 날, 직원은 여러 마리의 어린 강아지들을 보여주었다. 밝게 짖으며 다가오는 아이들도 있었고 꼬리를 흔들며 관심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었다. 선희는 그런 모습이 귀엽다고 느꼈지만 영수는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마음 한쪽이 계속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멈춘 곳은 보호센터 맨 끝 우리였다. 그 안에 해랑이 있었다. 흰 털은 깨끗했지만 윤기가 부족했다. 다가오는 사람을 피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반기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묘하게 익숙했다. 영수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붙잡혔다. 마치 오래전 자신이 느꼈던 어떤 고독과 닮아 있었다. 선희는 처음에는 해랑을 지나쳤다. 어린 강아지들에게 시선이 머물렀다. 그러나 영수가 쉽게 발길을 떼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시 돌아왔다. 해랑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조급함도 기대도 없었다. 대신 확신에 가까운 침묵이 있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해랑은 특별한 아이라고. 5살쯤 되었고 다른 강아지들처럼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입양 문의가 거의 없었다고 했다. 진돗개 특유의 충성심이 강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설명을 듣는 동안에도 그의 시선은 해랑에게서 벗어나지 않았다. 선희는 남편의 얼굴을 보았다. 오래 함께 살아온 세월만큼 그 표정의 의미를 읽을 수 있었다. 이미 마음이 기울어 있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은 길지 않았다. 처음 계획과는 달랐지만 이상하게도 망설임은 줄어들고 있었다. 해랑은 짖지 않았다. 꼬리를 흔들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크게 다가왔다. 누군가를 오래 기다려온 존재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가 느껴졌다. 영수는 조용히 말했다. 이 아이로 하자고. 선희는 잠시 숨을 고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어린 강아지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을 외면하는 것이 더 힘들었다. 입양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선희는 해랑의 나이를 다시 확인했다. 5살이면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었다. 이미 자신의 세계를 갖고 있을 나이였다. 그 세계 안에 자신들이 들어갈 수 있을지 확신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다. 센터 직원은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진돗개는 한번 마음을 주면 끝까지 간다고. 대신 마음을 여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영수는 그 말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어쩌면 그 시간 자체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해랑은 이동장 안에서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다른 개들처럼 소리를 내지도 않았다. 그 침묵이 선희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기뻐해야 할 순간인데도 묘한 긴장이 따라붙었다. 해랑이 정말 자신들을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또 다른 이동일 뿐인지 알 수 없었다. 집으로 향하는 동안 두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다는 설렘과 동시에 설명하기 어려운 책임감이 생겼다. 해랑은 그 모든 감정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듯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기다림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영수는 잠시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이 문을 통과하면 해랑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도 달라질 것이다. 선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서두르지 않겠다고. 억지로 밝게 만들려 하지 않겠다고. 그저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고. 해랑은 집 안으로 들어왔다. 새로운 냄새, 새로운 소리, 새로운 존재들. 그러나 큰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마치 이미 많은 변화를 겪어본 듯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두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선희는 해랑의 이름을 천천히 불러보았다. 해랑이라는 이름은 센터에서 붙여준 이름이었다. 바다처럼 넓고 깊게 살라는 뜻이라고 했다. 영수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다. 목포에서 살아온 자신의 삶과도 닿아 있었다. 해랑은 이름에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외면하지도 않았다. 그 미묘한 반응이 두 사람에게는 충분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아들이 떠난 뒤 익숙해진 정적이었지만 이제는 그 안에 또 다른 존재의 숨결이 섞여 있었다. 해랑은 집 안 한쪽에 자리를 잡았다. 경계라기보다는 관찰에 가까운 태도였다. 영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는 단순히 새로운 집을 찾은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무언가를 잃은 뒤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선택에 자신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가볍지 않았다. 선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잘 해낼 수 있을까? 영수는 확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확신은 없지만 책임은 분명했다. 이 선택이 단순한 동정이 아니기를 바랐다. 진짜 가족이 되기를 바랐다. 해랑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다. 그 침묵이 단순한 낯설음이 아니라 오래된 기다림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집 안에는 새로운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설렘과 불안, 기대와 책임이 얽혀 있었다. 해랑은 그 중심에 있었다. 5살의 진돗개, 흰 털과 깊은 눈을 가진 존재. 그리고 김영수와 박선희는 그 눈빛이 자신들의 삶을 어디까지 바꾸게 될지 아직 알지 못한 채 조용히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해랑이 집에 온 뒤 며칠 동안 김영수와 박선희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했다. 억지로 다가가지 않았고 과한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식사 시간은 일정하게 맞추었고 이름을 부를 때는 낮고 안정된 목소리를 유지했다. 해랑은 그 리듬을 빠르게 이해했다. 밥그릇 앞에 서두르지 않았고 음식을 허겁지겁 먹지도 않았다. 조용히 다가와 천천히 먹고 물을 마신 뒤 자리를 옮겼다. 낯선 환경에 대한 과민 반응은 없었다. 그렇다고 완전히 편안해 보이지도 않았다.
그 중간 어딘가에서 스스로를 조율하는 태도였다. 낮 동안 해랑은 집안을 조용히 파악해갔다. 영수가 거실에서 신문을 펼치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리를 잡았다. 선희가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면 소리를 따라 움직이되 가까이 붙지 않았다. 둘 중 한 사람이 자리를 옮기면 시선이 따라왔고, 한 사람이 다른 방으로 사라지면 한동안 그 방향을 바라보았다. 불안은 없었지만 확인은 있었다. 이 집의 움직임을 읽고 흐름을 기억하려는 듯한 집중이었다. 영수는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다. 평생 바다와 함께 일해온 사람에게 조용한 경계는 익숙한 태도였다. 겉으로는 고요해도 안쪽에서는 끊임없이 흐름을 계산하는 상태. 해랑에게서 비슷한 긴장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은 공격적인 경계가 아니었다. 오히려 무언가를 잃어본 존재가 보이는 조심스러움에 가까웠다. 선희는 해랑의 눈을 자주 관찰했다. 낮에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이름을 부르면 천천히 시선을 맞추었다. 간식을 건네면 조용히 받아들였다. 손길을 피하지도 않았고 과하게 반기지도 않았다. 일정한 선을 유지했다. 그 선이 깨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단히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해가 완전히 기울고 집안이 조용해질 무렵부터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선희는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저녁을 마치고 텔레비전을 끄면 집안에는 작은 소리들만 남았다. 그때마다 해랑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졌다. 거실 한쪽이 아니라 현관과 가까운 쪽으로 이동해 있었다. 첫날 밤, 선희는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그 모습을 보았다. 해랑은 현관문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몸을 낮추지도 않았고 편히 눕지도 않았다. 시선은 문 쪽을 향해 있었다. 소리를 내지 않았다. 짖지도 않았고 낑낑거리지도 않았다. 그저 기다리는 자세였다. 선희는 이름을 불러보았다. 해랑은 고개를 돌려 선희를 바라보았지만 자리를 옮기지 않았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확신도 없었다. 문을 사이에 두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태도였다. 다음 날 아침, 해랑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했다. 밥을 먹고 영수가 의자에 앉으면 그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선희가 텔레비전을 켜면 화면 대신 두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낮에 해랑은 새로운 가족의 리듬에 점점 맞춰지고 있었다. 그러나 밤은 달랐다. 둘째 날 밤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이번에는 선희가 일부러 기다렸다. 잠을 청하는 대신 조용히 거실에 머물렀다. 해랑은 어느 순간부터 현관 쪽으로 이동해 있었다. 문 앞에서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 그 모습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귀가를 예상하는 듯한 태도였다. 영수는 낮에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워서 그러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지만 확신이 담긴 어조는 아니었다. 두 사람은 문을 열어 바깥을 확인해보자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할지 알 수 없어 멈추었다. 해랑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었다. 짖지도 않았고 긁지도 않았다. 단지 기다렸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낮에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영수가 집을 나섰다가 돌아오면 현관 안쪽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선희가 마트를 다녀오면 일정한 거리에서 지켜보았다. 그러나 밤이 되면 해랑의 위치는 항상 문 앞이었다. 선희는 마음이 불편해졌다. 해랑이 자신들을 믿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혹은 이 집을 아직 완전한 집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건 아닐까? 그럴수록 선희는 더 조심해졌다. 과한 애정을 보이지 않으려 노력했다. 억지로 거실로 끌어오지 않았다.
대신 평소보다 조금 더 천천히 이름을 불렀고 더 일정하게 말을 걸었다. 영수는 관찰을 계속했다. 해랑의 밤 자세에는 긴장감이 있지만 공포는 없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소리를 탐지하는 태도가 아니라 일정한 방향을 향한 고정된 시선이었다. 마치 약속된 시간에 누군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처럼. 어느 날 밤, 선희는 작은 소리를 들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은 소리였다. 짖음도 아니고 울음도 아니었다. 숨과 함께 흘러나오는 짧은 신음에 가까웠다. 선희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조여왔다. 그것은 불안의 소리가 아니라 기다림이 길어질 때 나오는 소리였다. 선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해랑이 왜 문 앞에 서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른 채 지켜보는 것이 더 힘들었다. 단순한 적응 문제라면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낯설음이 아닌 것 같았다. 아침 식탁에서 선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해랑이 기다리는 것 같아. 영수는 컵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다. 그는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대신 지난 며칠의 장면을 하나씩 떠올렸다. 낮의 안정, 밤의 고정된 시선, 그 짧은 신음. 숨는 건 아니야, 영수가 말했다. 지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말은 곧 다른 가능성을 암시했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 선희는 그 단어가 마음에 남았다. 기다림. 해랑의 눈빛은 항상 그 방향에 머물러 있었다. 문 너머의 세계를 향해 있었고 그 세계가 언제든 열릴 수 있다고 믿는 듯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일부러 해랑을 부르지 않았다. 평소처럼 식사를 하고 평소처럼 정리했다. 집 안의 리듬은 변하지 않았다. 밤이 되자 해랑은 다시 현관 앞으로 이동했다. 반복되는 패턴이었다. 선희는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 그러나 말을 걸지 않았다. 해랑은 고개를 돌려 선희를 잠시 바라보았지만 다시 문을 향했다. 그 눈에는 원망도 두려움도 없었다. 다만 확신이 있었다. 누군가가 돌아와야 할 자리라는 확신. 영수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단순한 적응 문제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행동은 우연이 아니었다. 기억에 근거한 습관이었다. 습관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반복된 경험이 있어야 형성된다. 선희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해랑이 낮에 보여주는 안정은 진짜일까? 아니면 잠시 잊고 있는 상태일까? 밤이 되면 다시 떠오르는 기억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일 가능성이 컸다. 며칠 뒤에도 같은 장면이 반복되었다. 해랑은 밤이 깊어질수록 문과 가까워졌다. 한 번도 문을 긁지 않았다. 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그 침묵이 더 아팠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버리지 못한 태도였다. 선희는 더 이상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느꼈다. 해랑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다. 이유를 알아야 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비로소 이 기다림을 멈출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조심스럽게 결심을 말했다. 보호센터에 한 번 더 가볼게. 영수는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선택이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해랑의 과거를 모른 채 현재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완전했다. 해랑은 그날도 낮에는 평온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다시 문 앞에 자리했다. 선희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이 집은 이미 해랑에게 공간을 내주었다. 그러나 해랑의 마음은 아직 완전히 들어오지 못한 듯했다. 그 기다림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해랑은 단순히 낯선 집에 적응하는 중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하루 이틀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박선희는 아침 일찍 준비를 마쳤다. 집안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해랑은 식사를 마친 뒤 거실 한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낮에 해랑은 언제나 그렇듯 안정적이었다. 영수가 신문을 넘기면 그 소리를 따라 시선을 옮겼고 선희가 부엌을 오가면 일정한 거리에서 움직임을 확인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없는 적응 과정처럼 보였다. 그러나 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현관 앞에서 문을 향해 고정된 시선. 거의 들리지 않는 낮은 신음. 부르더라도 돌아오지 않는 태도. 그것은 단순한 습관 이상의 무언가였다. 선희는 그 이유를 알아야만 한다고 느꼈다. 다녀올게요. 짧은 말이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설명은 필요 없었다. 그는 이미 같은 결론에 도달해 있었다. 보호센터에 도착했을 때 직원들은 그녀를 기억했다. 며칠 전 입양했던 흰 진돗개 때문이었다. 선희는 곧장 관리 책임자인 최미란을 찾았다. 72살의 미란은 오랫동안 이곳을 지켜온 사람이었다. 수많은 사연을 알고 있었고 말하지 못한 이야기도 많이 품고 있었다. 해랑 때문에 오셨죠? 미란은 선희가 입을 열기도 전에 말했다. 선희는 놀라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선희는 밤마다 반복되는 행동을 설명했다. 문 앞에서 움직이지 않는 모습, 짖지 않는 기다림, 낮은 소리. 말을 하면서도 마음이 조여왔다. 해랑의 이야기를 타인에게 꺼내는 순간 그것이 더 분명해지는 느낌이었다. 미라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 아이, 원래 주인이 있었어요. 선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 무게가 달랐다. 해랑은 전라남도 진도 인근 섬에서 살던 노인과 함께 지냈다고 했다. 이름은 강동호. 가족은 없었고 오래전부터 혼자 살았다. 해랑은 어린 시절부터 그와 함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둘을 하나처럼 기억했다. 장을 보러 가면 항상 같이였고 항구를 오갈 때도 늘 곁에 있었다. 누군가 강동호를 찾으면 해랑을 보면 된다고 할 정도였다.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미란의 목소리는 낮았다. 혼자 계시다가? 아무도 모르게. 선희는 말을 잇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해랑의 밤모습이 겹쳐졌다. 문 앞에 앉아있던 자세, 고정된 시선. 해랑이 처음으로 크게 짖은 날이 있었어요. 이 옷이 이상하다고 느낄 만큼. 미라는 천천히 이어갔다. 문 앞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사흘 동안. 사흘이라는 단어가 선희의 귀에 오래 남았다. 먹지도 쉬지도 않았다고 했다. 누군가 문을 열어줄 것이라 믿었을 것이다. 주인이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올 것이라고 그렇게 기다렸을 것이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도 해랑은 같은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았다고 했다. 결국 진정제를 써야 이동이 가능했다. 보호센터로 옮겨진 뒤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밤이 되면 철창 앞에 서서 복도를 바라봤다. 짖지 않았다. 누군가를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저 기다렸다. 입양 문의가 거의 없었어요. 미라는 솔직하게 말했다. 진돗개는 원래 한 사람에게 충성하는 경향이 강해요. 게다가 그런 경험까지 겪었으니 새 환경에서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죠. 선희는 손을 꼭 쥐었다.
해랑이 왜 밤마다 현관 앞에 서 있었는지 이제 이해가 되었다. 그것은 경계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었다. 약속된 자리를 지키는 행동이었다. 주인이 돌아올 문 앞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던 기억이 습관이 되어 남은 것이었다. 왜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선희의 질문은 원망이라기보다 안타까움에 가까웠다. 미라는 잠시 시선을 낮추었다. 새로운 집이 생기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기억이 조금씩 옅어질 거라고. 하지만 어떤 기억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죠. 선희는 더 묻지 않았다. 이미 충분했다. 해랑의 밤은 이제 설명이 되었다. 그 아이는 여전히 문이 열릴 가능성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다. 누군가 돌아와야 할 자리라고 믿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희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생각했다. 해랑은 그저 새 집에 적응하는 중이 아니었다. 상실을 아직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다. 누군가를 잃은 경험이 해랑의 밤을 붙들고 있었다. 집에 들어서자 영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해랑은 낮의 모습 그대로 거실에 있었다. 선희를 보고 고개를 들었지만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시선에는 확인의 의미가 있었다. 돌아왔는지, 떠나지 않았는지. 선희는 조용히 해랑 옆에 앉았다. 말을 걸지 않았다. 손을 얹지도 않았다. 그저 존재를 나란히 두었다. 영수는 가까이 다가와 앉았다. 선희는 보호센터에서 들은 이야기를 천천히 전했다. 강동호라는 이름, 사흘 동안의 기다림, 문 앞에서의 자리. 말을 할수록 집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영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문 앞이구나. 그는 결국 그렇게 말했다. 두 사람은 동시에 해랑을 바라보았다. 해랑은 여전히 낮의 평온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평온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되었다. 밤마다 반복되는 자리 지킴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약속의 연장이었다. 그날 밤, 선희는 평소처럼 해랑을 불러들이지 않았다. 대신 현관 가까이에 부드러운 방석을 놓았다. 억지로 유도하지 않았다. 다만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했다. 그 자리가 문과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가까웠다. 그러나 이전과는 조금 다른 위치였다. 해랑은 밤이 되자 다시 현관 쪽으로 이동했다. 방석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문을 향했다. 여전히 문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방석과의 거리는 전보다 좁아졌다. 영수는 그 작은 차이를 놓치지 않았다. 시간이 필요하겠지.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기다림을 함께 감수하겠다는 선언에 가까웠다. 선희는 그날 밤 침실 문을 닫지 않았다. 해랑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불안보다 해랑이 여전히 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더 아팠다. 그러나 억지로 끌어올 수는 없었다. 강동호가 돌아오지 않았듯이 그 기억도 강제로 사라지지 않는다. 현관 앞의 자리에는 여전히 해랑이 있었다. 그러나 그 자세에는 이전보다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긴장감이 아주 조금 줄어 있었다. 기다림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완고한 고집보다는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선희는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는 우리가 돌아올 차례라고. 우리가 떠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줄 차례라고. 밤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해랑의 낮은 숨소리가 들렸다가 멈췄다. 그 침묵 속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두르지 않았다. 해랑의 과거를 지우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 기억 위에 새로운 시간을 덧붙이기로 마음먹었다. 그 선택은 가볍지 않았다. 진돗개의 충성은 한 번에 옮겨지지 않는다.
대신 천천히 반복되는 경험 속에서 방향을 바꾼다. 해랑은 여전히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뒤에는 또 다른 시선이 함께 있었다. 김영수와 박선의 기다림. 그들은 해랑이 혼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 같은 시간을 견디기로 했다. 그날 이후 김영수와 박선희는 해랑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밤마다 현관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더 이상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습관이 아니라 약속이었다. 돌아오지 않을 누군가를 끝까지 기다렸던 기억이 여전히 현재형으로 남아있는 상태였다. 선희는 그 사실을 안 뒤로 해랑을 부르는 방식을 바꾸었다. 이전처럼 이름을 여러 번 반복하지 않았다. 대신 한 번 부르고 기다렸다. 해랑이 바로 오지 않아도 다시 부르지 않았다.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해랑은 낮 동안 점점 더 가까워졌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문 앞에 자리를 잡았다. 영수는 한동안 해랑의 밤 자세를 유심히 관찰했다. 문을 향한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문이 열릴 가능성을 여전히 믿고 있는 눈빛이었다. 그러나 보호센터에서 들은 이야기 이후 영수는 그 기다림이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마지막 책임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강동호가 돌아올 문 앞을 끝까지 지켰던 행동이 습관으로 남은 것이라면 해랑은 아직 그 역할을 내려놓지 못한 상태였다. 지키는 게 아니라 맡고 있는 것 같아. 영수는 그렇게 말했다. 선희는 그 표현에 고개를 끄덕였다. 맡겨진 자리. 누군가 대신 서 있어야 할 자리. 그 의미가 가슴을 눌렀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평소와 다름없는 리듬을 유지했다. 특별한 변화는 주지 않았다. 다만 현관 가까이에 놓아둔 방석 위에 선희의 오래된 스웨터를 함께 올려두었다. 세탁하지 않은 옷이었다. 집안의 냄새와 자신의 체온이 남아있는 옷이었다. 의도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두었다. 밤이 되자 해랑은 다시 현관 쪽으로 이동했다. 문 앞에 서 있던 자리와 방석 사이를 한번 살폈다. 이전과 달리 그 시선은 잠시 방석에 머물렀다. 그러나 곧 문을 향했다. 변화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다. 선희는 그 작은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해랑이 완전히 문에만 집중하지 않는 순간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기대를 과하게 키우지 않았다. 사흘 동안 문 앞을 떠나지 않았던 기억은 며칠의 시도로 지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영수는 밤이 깊어질수록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강동호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평생 바다에서 일하고 가족 없이 혼자 살다가 세상을 떠난 노인. 그 곁에 끝까지 남아있었던 존재가 해랑이었다. 해랑에게 강동호는 단순한 주인이 아니었을 것이다. 세상의 전부였을 가능성이 컸다. 그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겠지. 영수가 말했다. 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대신이 아니라 이어짐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는 방식이어야 했다. 다음 날, 선희는 일부러 해랑 앞에서 강동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대신 평소보다 조금 더 일정하게 집을 비웠다가 돌아왔다. 마트를 다녀오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시간을 지키며 귀가했다. 현관을 열면 해랑은 안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밤의 기다림과는 다른 표정이었다. 낮에 해랑은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인을 원하고 있었다. 선희는 그 차이를 이해했다. 낮에는 두 사람의 존재를 확인하고 밤에는 과거의 자리를 지켰다. 두 시간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해랑의 나태도는 더욱 분명해졌다. 영수가 외출하면 일정한 거리에서 문 쪽을 바라보았지만 그 기다림은 밤의 것과는 달랐다.
귀가 소리가 들리면 현관 안쪽에서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문을 향한 고정된 시선은 밤에만 나타났다. 어느 날 밤, 영수는 잠에서 깨어 현관 쪽을 바라보았다. 해랑은 문 앞에 서 있었지만 몸의 방향이 약간 달라져 있었다. 문과 방석 사이에 걸친 자세였다. 완전히 문을 향하지도 완전히 방석에 기대지도 않은 위치였다. 영수는 그 변화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느꼈다. 해랑의 안에서 갈등이 시작된 것일지도 몰랐다. 문을 지켜야 한다는 기억과 이제는 다른 자리가 생겼다는 인식 사이에서 선희는 다음 날 아침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해랑을 기다려야 할 것 같아. 그 말은 결심에 가까웠다. 해랑이 먼저 선택하도록 두겠다는 의미였다. 끌어당기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다만 같은 자리에 있어 주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날 저녁, 선희는 현관 앞에 물그릇과 작은 간식을 놓았다. 이전에는 거실에서 주던 것이었다. 장소만 바꾸었을 뿐 의미를 덧붙이지 않았다. 해랑은 그 위치를 확인하고 천천히 다가왔다. 문 앞에서 잠시 머물다가 방석 근처에서 멈췄다. 간식을 먹고 다시 문을 향했다. 그러나 이전처럼 문에 완전히 밀착하지는 않았다. 방석 위에 한 발을 올린 채로 문을 바라보는 자세였다. 그것은 작지만 분명한 이동이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말없이 숨을 내쉬었다. 강동우가 떠난 이후 해랑은 문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 의무가 끝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누군가 그 자리를 대신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했다. 밤이 계속되면서 해랑의 낮은 소리는 줄어들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간헐적으로만 들렸다. 선희는 그 변화가 억지로 만든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안도했다. 해랑 스스로가 조금씩 무게를 내려놓고 있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완전한 변화는 아직 오지 않았다. 문을 향한 시선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정서적 결속이었다. 그 결속이 풀리려면 새로운 결속이 형성되어야 했다. 영수는 어느 저녁, 해랑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말을 걸지 않았다. 그저 같은 공간에 머물렀다. 문과 방석 사이의 위치를 공유했다. 해랑은 그 존재를 인식했지만 자리를 바꾸지 않았다. 다만 시선이 잠시 영수를 향했다가 다시 문으로 돌아갔다. 그 짧은 시선 교환은 이전과 달랐다. 외면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문을 지키는 일과 함께 누군가를 바라보는 일이 동시에 가능해졌다는 신호였다. 선희는 그날 밤 침실로 들어가면서 현관 쪽을 오래 바라보았다. 해랑은 방석 위에 절반쯤 몸을 올린 상태였다. 문과의 거리는 전보다 멀어졌다. 그러나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않았다. 그 모습을 보며 선희는 알았다. 해랑은 아직 떠난 일을 잊지 않았다. 잊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다만 새로운 관계가 생겨나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급격하지 않았다. 강동호와 함께했던 시간만큼의 무게를 몇 날 며칠로 덜어낼 수는 없었다. 대신 하루하루 같은 리듬을 반복하며 신뢰를 쌓아야 했다. 해랑은 여전히 밤이면 문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시선에는 이전과 같은 절박함이 줄어들고 있었다. 완전히 놓아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홀로 짊어진 의무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변해가고 있었다. 김영수와 박선희는 그 과정을 서두르지 않았다. 해랑의 충성심을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충성심이 얼마나 깊은지 알기에 존중했다. 그 존중이 결국 방향을 바꿀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다렸다. 밤은 여전히 이어졌고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그러나 해랑의 위치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작은 이동이 세 사람의 관계를 서서히 바꾸고 있었다.
해랑의 밤은 여전히 문을 향해 있었지만 이전과는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었다. 김영수와 박선희는 그 변화를 크게 말로 꺼내지 않았다. 대신 매일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반복했다. 일정한 식사 시간, 일정한 귀가 시간, 일정한 목소리. 해랑이 새로 형성해야 할 신뢰는 갑작스러운 감동이 아니라 반복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박선희는 더 이상 밤마다 현관으로 나가지 않았다. 해랑을 향해 다가가 이름을 부르거나 억지로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대신 침실 문을 조금 열어둔 채 잠을 청했다. 해랑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기 위한 선택이었다. 기다림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선택지를 함께 두는 방식이었다. 김영수는 현관 가까이에 둔 방석의 위치를 바꾸지 않았다. 그 자리는 여전히 문과 가까웠다. 그러나 문 바로 앞은 아니었다. 해랑이 서 있던 지점보다 한 걸음 뒤였다. 그 한 걸음의 차이가 의미를 만들고 있었다. 문을 지키는 자리에서 문과 함께 있는 자리로. 어느 날 밤, 해랑은 이전보다 조금 더 일찍 현관 쪽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문 바로 앞이 아니라 방석 위에 먼저 자리를 잡았다. 시선은 여전히 문을 향했지만 몸의 무게는 방석에 실려 있었다. 완전히 긴장을 푼 상태는 아니었으나 이전처럼 전부를 문에 맡기지는 않았다. 박선희는 침실에서 그 움직임을 확인했다. 숨을 고르며 기다렸다.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다가가지도 않았다. 해랑이 방석 위에 남아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문 앞에 서 있던 때와는 다른 호흡이었다. 여전히 깨어 있었지만 스스로를 붙들고 있는 힘이 조금 줄어든 듯했다. 김영수는 낮 동안 해랑의 행동을 더 세심하게 살폈다. 외출을 준비할 때 해랑은 이전처럼 문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 그러나 그 시선에는 이전만큼의 초조함이 없었다. 확인하는 눈빛이었다. 떠나더라도 다시 돌아온다는 경험이 쌓이면서 낮의 기다림은 점점 짧아지고 있었다.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평소보다 조금 더 현관 근처에서 시간을 보냈다. 특별한 이유를 만들지 않았다. 단지 같은 공간에 머물렀다. 해랑은 그 곁에 있었다. 문을 향한 시선과 두 사람을 향한 시선이 교차했다. 그 교차는 갈등처럼 보이기도 했다. 어느 쪽을 더 믿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태도였다. 박선희는 그날 작은 결심을 했다. 다음 날부터 현관 앞에 두는 물그릇을 조금 더 안쪽으로 옮겼다. 아주 작은 거리였다. 그러나 해랑이 문을 바라보면서도 집 안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위치였다. 해랑은 그 변화를 알아차렸다. 잠시 멈춰 섰다가 물을 마셨다. 다시 문을 향했지만 이전보다 안쪽에 머물렀다. 그 작은 이동이 두 사람에게는 큰 의미였다. 해랑이 문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집안의 일부로서 그 자리를 재해석하고 있었다. 지키는 자리가 아니라 선택하는 자리로 바뀌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밤의 소리는 점점 줄어들었다. 이전에는 거의 들리지 않는 낮은 신음이 간헐적으로 흘러나왔지만 이제는 그 횟수가 줄었다. 박선희는 그 소리가 사라질 때마다 가슴이 저렸다. 완전히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 기억마저 지워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복잡한 감정이 동시에 들었다. 김영수는 어느 밤 현관 쪽에서 아주 짧은 움직임을 감지했다. 해랑은 방석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다가 다시 방석으로 돌아왔다. 그 행동은 확신 없는 왕복이었다. 마치 확인하는 과정처럼. 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방석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날 밤, 해랑은 문 앞이 아닌 방석 위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냈다. 완전히 누워있지는 않았지만 몸의 긴장이 분명히 줄어 있었다. 김영수는 그 모습을 오래 지켜보았다.
강동호를 기다리던 자리에서 이제는 다른 의미를 찾고 있는 듯했다. 박선희는 다음 날 해랑에게 말을 걸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다.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이름을 불렀고 평소보다 조금 더 천천히 대답을 기다렸다. 해랑은 시선을 맞추었다. 그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온기가 섞여 있었다. 문을 향하던 확신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확신이었다. 낮에 해랑은 점점 더 두 사람의 동선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에서 책을 읽는 영수 곁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부엌에서 움직이는 선희의 발소리를 따라오는 빈도가 늘었다. 여전히 과하게 다가오지 않았지만 거리를 줄이려는 의지가 보였다. 그러나 밤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현관 근처였다. 다만 문 바로 앞이 아니라 방석 위였다. 그 차이는 반복될수록 명확해졌다. 문은 더 이상 유일한 중심이 아니었다. 어느 날 밤, 박선희는 예상치 못한 정적에 잠에서 깼다. 늘 들리던 미세한 움직임이 없었다. 현관 쪽에서 나는 작은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음이 먼저 뛰었다.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열었다. 해랑은 방석 위에 몸을 완전히 내려놓고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고 호흡은 안정적이었다. 문을 향해 고정된 자세가 아니었다. 몸의 방향이 집 안을 향해 있었다. 박선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가가지 않았다. 깨우지 않았다. 그저 그 모습을 확인했다. 그 밤은 완전한 변화는 아니었다. 다음 날 또다시 문을 향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해랑이 처음으로 문이 아닌 자리에서 깊은 휴식을 선택했다는 사실이었다. 김영수는 아침에 그 이야기를 들었다. 말을 길게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우리를 지키는 것 같네. 그 말에는 과장이 없었다. 해랑이 문을 지키던 자리에서 이제는 집 안을 지키는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그날 밤에도 두 사람은 서두르지 않았다. 기대를 앞세우지 않았다. 평소와 같은 리듬을 유지했다. 해랑은 현관 근처로 이동했지만 방석 위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 문을 향한 시선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가끔은 집 안을 향해 시선을 옮겼다. 그 작은 전환은 해랑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선택의 결과였다. 강동호를 향한 충성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그 충성심이 새로운 관계 안에서 다시 자리 잡고 있었다. 떠난 이를 지키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곁에 있는 이를 신뢰하는 방식으로. 박선희는 그 과정을 보며 깨달았다. 해랑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허락하는 중이라는 것을. 문을 떠나도 배신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시간이었다. 밤은 여전히 조용했고 현관은 그대로였다. 그러나 해랑의 위치는 더 이상 과거에만 머물지 않았다. 방석 위에서 집 안을 향한 자세가 늘어났다. 그 변화는 느렸지만 분명했다. 김영수와 박선희는 더 이상 해랑의 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신 그 밤을 함께 견디기로 했다. 기다림은 이제 해랑 혼자의 것이 아니었다. 세 사람이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그 공유가 문 앞에서 시작된 긴 이야기를 조금씩 새로운 방향으로 옮기고 있었다. 해랑의 밤은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이전과 같은 자리에는 서 있지 않았다. 방석 위에 몸을 두는 시간이 늘어났고 문 앞에서 고정된 채로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김영수와 박선희는 그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면서도 쉽게 안심하지 않았다. 변화를 확정짓는 순간 기대가 앞설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김영수는 잠결에 무언가 다른 기류를 느꼈다. 평소와 같은 미세한 움직임이 없었다.
현관 쪽에서 들리던 낮은 숨소리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 정적은 이전과 달랐다. 긴장으로 가득 찬 정적이 아니라 누군가 스스로를 내려놓았을 때 생기는 고요에 가까웠다. 잠시 후 그는 침실 문을 조금 열었다. 해랑은 방석 위에 완전히 몸을 둔 상태였다. 문을 향해 반쯤 세워졌던 자세가 아니라 안쪽을 향해 방향이 바뀌어 있었다. 귀도 문 쪽이 아니라 집 안을 향해 있었다. 호흡은 안정적이었다. 처음으로 문을 지켜야 할 책임에서 벗어난 듯한 모습이었다. 김영수는 그 장면을 오래 바라보았다. 강동호를 기다리던 사흘의 기억은 해랑의 삶에서 가장 깊은 상처였을 것이다. 그 상처가 만들어낸 습관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해랑은 그 습관을 잠시 내려놓고 있었다. 완전한 포기는 아니었다. 그러나 분명한 균열이었다. 아침이 되자 박선희는 해랑의 위치를 확인했다. 현관이 아니라 거실 쪽에 있었다. 그녀는 말을 아꼈다. 괜히 이름을 부르거나 기쁨을 과하게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평소처럼 식사를 준비하고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했다. 해랑은 그녀의 움직임을 조용히 따라왔다. 이전보다 거리가 더 가까워져 있었다. 그날 낮, 김영수는 일부러 잠깐 외출했다. 예전 같으면 해랑은 현관 근처에서 문을 바라보며 기다렸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현관에서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움직임을 멈췄다. 문을 응시하는 시간이 짧아졌다. 김영수가 돌아왔을 때 해랑은 문과 거실 사이에 서 있었다. 이전처럼 문에 고정된 태도가 아니었다. 박선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풀리는 것을 느꼈다. 해랑이 더 이상 떠난 이를 향한 약속에만 묶여있지 않다는 신호였다. 대신 현재의 귀환을 확인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떠나더라도 다시 돌아온다는 경험이 축적되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불을 끄고 침실로 들어갔다. 해랑은 현관 근처로 이동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방석 위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다. 문을 향해 잠시 서 있던 시선이 천천히 돌아왔다. 방석 위에 몸을 낮추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움직임이 멈췄다. 박선희는 그날 밤 다시 한번 정적을 확인했다. 예전처럼 불안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단지 확인하고 싶었다. 해랑은 방석 위에서 완전히 잠든 상태였다. 문을 향한 의식이 아니라 집안의 안전함을 받아들인 자세였다. 며칠이 더 지나자 변화는 더욱 분명해졌다. 해랑은 밤마다 반드시 현관으로 가지 않았다. 때로는 거실 한쪽에 머물렀고, 때로는 침실 근처까지 다가왔다. 여전히 완전히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문 앞을 지키는 고집은 약해지고 있었다. 김영수는 어느 날 저녁 해랑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해도 돼. 그 말은 명령이 아니었다. 허락이었다. 문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를 스스로 내려놓아도 된다는 신호였다. 해랑은 그 말을 이해한 듯했다. 눈빛이 달라졌다. 문을 향한 시선에는 더 이상 절박함이 없었다. 대신 망설임과 생각이 섞여 있었다.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모습이었다. 박선희는 밤마다 같은 위치에 있던 물그릇을 조금 더 안쪽으로 옮겼다. 이전보다 눈에 띄게 가까워졌다. 해랑은 그 위치를 따라 이동했다. 문과의 거리가 자연스럽게 벌어졌다. 변화는 강요된 것이 아니었다. 해랑 스스로 움직였다. 어느 날 밤, 김영수는 현관 쪽에서 작은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낮은 신음이 아니었다. 방석 위에서 몸을 뒤척이는 소리였다. 문을 향해 선 채로 버티는 소리가 아니었다. 잠든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소리였다.
그는 침실 문을 열지 않았다. 이번에는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그 소리만으로 충분했다. 해랑이 문을 지키는 의무 대신 휴식을 선택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해랑은 현관이 아니라 거실 중앙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는 눈빛은 더 이상 확인이 아니라 동행에 가까웠다. 강동호를 향한 충성은 사라지지 않았겠지만 그 충성은 이제 현재의 관계와 충돌하지 않았다. 박선희는 그날 해랑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다. 여기 있어도 괜찮아. 그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떠난 일을 잊으라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삶을 선택해도 된다는 의미였다. 밤이 되자 해랑은 처음으로 현관을 완전히 지나쳐 침실 앞까지 왔다.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문턱을 기준으로 멈추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위치였다. 김영수는 그 자리를 보며 숨을 멈췄다. 강동호의 문을 지키던 아이가 이제는 다른 문의 경계까지 다가온 것이었다. 그날 밤, 해랑은 방석이 아닌 침실 근처에서 잠을 청했다. 완전히 안쪽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문과는 멀어진 자리였다. 그 선택은 우연이 아니었다. 반복된 신뢰 위에서 내려진 결정이었다. 박선희는 눈을 감으며 알았다. 해랑이 이제는 과거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붙잡기 시작했다는 것을.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해랑의 마음은 닫혀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밤, 현관 앞은 처음으로 완전히 비어 있었다. 그 빈자리는 상실이 아니라 이동의 흔적이었다. 해랑은 문을 지키는 존재에서 집안을 선택하는 존재로 바뀌고 있었다. 그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현관 앞이 비어있던 첫밤 이후, 김영수와 박선희는 일부러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해랑이 스스로 내린 선택을 두 사람이 먼저 의미로 규정해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화는 선언으로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으로 굳어진다는 것을 두 사람은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다음 날 밤, 해랑은 현관을 한번 바라보았다. 예전처럼 그 자리로 곧장 이동하지는 않았다. 거실과 현관 사이에서 잠시 멈추었다가 침실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 움직임은 조심스러웠다. 결정을 확인하는 태도였다. 현관 앞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아무것도 가로막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해랑은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김영수는 숨을 고르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강동호를 기다리던 자리에서 등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상상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위치를 바꾸는 일이 아니었다. 기억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었다. 그날 밤, 해랑은 침실 문 앞까지 다가왔다. 문턱을 넘지는 않았지만 그 가까운 거리에서 멈추었다. 박선희는 그 존재를 느끼고 있었다. 부르지 않았다. 억지로 안으로 들이지도 않았다. 해랑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두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온 방식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해랑은 그 자리에 몸을 낮추었다. 현관이 아닌 두 사람이 잠든 방 근처였다. 그 선택은 조용했지만 무게가 있었다. 문을 지키는 역할을 내려놓고 사람을 지키는 위치를 택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해랑은 거실 중앙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현관 안쪽이 아니라 집의 중심에 가까운 자리였다. 박선희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저릿해졌다. 그러나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유지했다. 해랑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이어지도록. 그날 저녁, 김영수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텔레비전을 켰다. 박선희는 맞은편에서 뜨개질을 했다. 해랑은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소파 가까이로 이동했다. 이전에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지만 이번에는 그 간격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다. 해랑은 소파 앞에서 멈추었다.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김영수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대신 가만히 있었다. 해랑이 스스로 다가올 때까지 기다렸다. 잠시 후 해랑은 소파 위로 조심스럽게 올라왔다. 두 사람 사이에 완전히 자리하지는 않았지만 한쪽 끝이 아닌 중간 쪽에 가까운 위치였다. 그 선택은 이전과 달랐다. 한 발짝 더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박선희는 뜨개질을 멈추지 않았다. 손을 멈추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질까봐 두려웠다. 그러나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해랑의 몸이 두 사람과 나란히 있는 순간 현관 앞에서의 긴 시간들이 떠올랐다. 문을 바라보던 눈빛과 지금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겹쳐졌다. 그날 밤 해랑은 현관을 확인하러 가지 않았다. 침실 앞에서 머물다가 문턱을 넘었다. 완전히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받아들였다. 김영수는 그 작은 이동을 크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해랑이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며칠이 지나면서 그 선택은 반복되었다. 해랑은 밤마다 현관을 한번 바라보는 정도로만 그쳤다. 그리고는 침실 근처로 이동했다. 문 앞에 고정되었던 시간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다. 박선희는 어느 날 밤 조심스럽게 침대 아래쪽에 작은 담요를 깔아 두었다. 현관 방석을 옮기지는 않았다. 그 자리는 그대로 두었다. 대신 새로운 자리를 하나 더 만든 것이었다. 해랑이 마음을 두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랑은 그 담요를 한번 냄새 맡았다. 그 위에 바로 몸을 두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자리에 대한 거부도 없었다. 시간이 지나자 담요 위에 머무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났다. 김영수는 어느 저녁 박선희에게 말했다. 이제는 우리를 지키려는 것 같아. 그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현관을 지키던 충성심이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박선희는 익숙하지 않은 느낌에 눈을 떴다. 침실 안쪽이었다. 현관도 아니고 문턱도 아니었다. 해랑이 침대 아래 가까이에 있었다. 완전히 몸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거리를 거의 남기지 않았다. 귀는 집 안쪽을 향해 있었다. 문을 감시하는 자세가 아니었다. 사람을 보호하는 자세였다. 그 순간 박선희는 울음을 삼켰다. 강동호를 지키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들의 잠을 지키고 있었다. 충성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옮겨진 것이었다. 다음 날, 김영수는 보호센터에서 보내온 작은 봉투를 꺼냈다. 입양 당시 함께 받은 자료 속에는 해랑과 강동우가 함께 찍힌 사진이 들어 있었다. 두 사람은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해랑은 어린 시절이었고 강동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박선희는 사진을 거실 한쪽 벽에 걸었다. 숨기지 않았다. 지우지도 않았다. 강동호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것이 해랑에게 더 솔직한 태도라고 느꼈다. 해랑은 그 사진 앞에서 멈추었다.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눈빛에는 불안이 없었다. 오래된 기억을 확인하는 태도였다. 그리고는 조용히 시선을 거두었다. 그 행동에는 집착이 없었다. 확인과 정리 사이 어딘가에 머무는 태도였다. 그날 밤, 해랑은 침대 옆 담요 위에서 깊이 잠들었다. 현관은 비어 있었고 방석도 그대로였다. 그러나 그 자리는 더 이상 필수적인 장소가 아니었다. 김영수는 박선희에게 말했다. 완전히 선택한 것 같아. 박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해랑은 이제 기다림 대신 함께 있음을 택하고 있었다.
소파 위에서 두 사람 사이에 자리를 잡는 횟수가 늘어났다. 일정한 거리 대신 몸을 기댈 정도의 거리로 좁혀졌다. 해랑은 더 이상 집안을 탐색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집안의 일부로 존재하고 있었다. 밤은 조용했고 현관은 그대로였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다. 해랑의 시선은 문이 아니라 사람을 향했다. 문이 열릴 것을 기다리는 태도는 사라지고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확신이 자리 잡았다. 김영수와 박선희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들이 한 일은 단 하나였다.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준 것, 돌아온다는 사실을 매일 확인시킨 것, 그리고 기다림을 함께 나눈 것. 해랑은 이제 문을 지키는 개가 아니었다. 함께 사는 가족이었다. 그 선택은 조용했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해랑이 침실 안쪽에 자리를 잡은 밤 이후 김영수와 박선의 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균형이 생겼다. 현관 앞은 더 이상 긴장의 장소가 아니었고 문은 단지 드나드는 통로가 되었다. 해랑은 그 변화를 스스로 받아들였다. 이전처럼 문을 향해 오래 머물지 않았고 밤이 깊어질수록 침실 가까이에 머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며칠이 흐르자 해랑은 담요 위에서 완전히 몸을 풀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귀가 늘 어느 한쪽으로 향해 있었지만 이제는 몸의 방향이 두 사람을 향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하던 문 쪽 시선은 짧아졌고 대신 사람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늘어났다. 박선희는 그 변화 속에서 조심스럽게 일상을 이어갔다. 해랑에게 과한 관심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평소처럼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다. 해랑이 특별한 존재로서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랐다. 어느 날 저녁, 김영수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해랑이 이제는 우리를 기다리는 것 같아. 그 말에는 이전과 다른 확신이 담겨 있었다. 떠난 이를 기다리던 눈빛이 아니라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확인하는 눈빛으로 바뀌었다는 의미였다. 해랑은 그날 소파 위에 올라와 두 사람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한쪽 끝이 아닌 가운데였다. 몸이 완전히 밀착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전처럼 긴 거리를 두지도 않았다.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박선희는 그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손을 내렸다. 억지로 끌어안지 않았다. 대신 그 온기를 받아들였다. 며칠 뒤 보호센터에서 걸려온 전화가 있었다. 최미란이 안부를 묻는 전화였다. 김영수는 해랑의 근황을 담담히 전했다. 밤마다 현관을 지키던 아이가 이제는 침실 근처에서 잠든다고. 미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짧은 침묵 속에는 안도와 기쁨이 함께 담겨 있었다. 해랑은 더 이상 밤을 버티지 않았다. 밤은 쉬는 시간이 되었다. 현관 앞방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낮잠을 위한 자리로만 쓰였다. 문을 향한 집착은 사라졌고 문은 그저 열리고 닫히는 물건이 되었다. 어느 날 밤, 박선희는 문득 눈을 떴다. 해랑은 침대 옆이 아니라 침대 위에 있었다. 조심스럽게 올라와 두 사람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처음에는 어색한 듯했지만 곧 몸을 편안히 두었다. 그 모습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김영수는 눈을 뜨고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강동호를 기다리던 아이가 이제는 새로운 가족 사이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다. 충성은 한 번뿐이라는 믿음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충성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해랑이 보여주고 있었다. 며칠 후, 박선희는 거실벽에 걸린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강동호와 함께 찍힌 해랑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다. 사진은 그대로 두었다. 지우지 않았다. 대신 그 옆에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작은 사진을 추가했다. 두 사람과 해랑이 나란히 있는 모습이었다.
과거와 현재를 나란히 두는 방식이었다. 해랑은 그 사진 앞에서 한동안 머물렀다. 눈빛에는 혼란이 없었다. 오래된 기억을 인정하되 그 기억에 무기지 않는 태도였다. 그리고는 조용히 몸을 돌려 박선희 곁으로 다가왔다. 그날 밤, 해랑은 침대 위에서 깊이 잠들었다. 현관은 완전히 잊힌 자리처럼 조용했다. 방석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았다. 문을 지키던 시간은 끝났다. 대신 사람을 지키는 시간이 시작되었다. 김영수는 낮에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다. 해랑이 기다리던 사흘 동안 강동호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을 것이다. 그러나 해랑은 그 사실을 몰랐기에 끝까지 기다렸다. 그 기다림이 해랑을 여기까지 이끌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다림은 새로운 신뢰로 바뀌었다. 박선희는 밤마다 해랑의 숨소리를 들으며 깨닫는다. 사랑은 억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를 잊으라고 말한다고 잊히지 않는다는 것을, 대신 곁에 남아주는 시간이 서서히 방향을 바꾼다는 것을. 해랑은 더 이상 문을 향해 서 있지 않았다. 대신 두 사람을 향해 몸을 두었다. 떠난 이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선택한 것이다. 충성은 과거를 지키는 일에만 쓰이지 않았다. 현재를 지키는 일에도 쓰일 수 있었다. 김영수와 박선희는 해랑을 바라보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가 다시는 문 앞에서 홀로 서 있지 않도록 끝까지 곁에 있겠다고. 기다림을 혼자 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집 안에는 더 이상 긴장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안정이 자리 잡았다. 해랑은 낮에도 밤에도 같은 눈빛을 가졌다. 사람을 향한 눈빛이었다. 문이 열릴 것을 기다리는 시선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머무는 시선이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서로를 통해 알게 되었다. 떠난 사람을 잊는 것이 사랑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배신이 아니라는 것을, 기다림은 언젠가 방향을 바꿀 수 있고 그 방향이 사람을 살게 한다는 것을. 해랑은 이제 더 이상 문 앞에 서지 않는다. 대신 사람 곁에 선다. 그리고 그 선택은 조용하지만 분명하다. 사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옮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해랑은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존경하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한 존재의 기다림과 상처, 그리고 그 기다림을 품어준 또 다른 마음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사랑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떠난 이를 잊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붙잡고 서로를 믿는 용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전하고자 했습니다. 누군가의 곁을 지켜준다는 것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매일 같은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임을 우리는 배웁니다. 상처를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고 그 상처 위에 따뜻한 시간을 쌓아가는 과정이 결국 마음을 바꾼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기다림과 선택의 순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사람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공감 표시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남겨주십시오. 또한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